공원에서 길을 가는데 잎이 뭔가 거뭇거뭇한 게 월요일에 우리들 모습 같아서 눈에 확 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팽나무라고 하는데 덩치가 크고 푸른 나무라서 예로부터 마을 어귀나 항구의 마스코트로 심어지던 나무이죠. 오늘은 어쩌다 눈에 띈 팽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지금 저 나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팽나무가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팽나무는 동그랗고 넓은 잎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키 큰 나무로서 우리는 이를 낙엽, 화렵,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라는 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숙한 팽나무는 그 높이가 약 20m, 바닥에서 성인 가슴 높이 줄기지름이 약 1m에 달하는 아주 듬직한 나무라고 할 수 있죠. 나무는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잎과 꽃을 피우며 전체적인 외형을 갖추는데, 자연 상태에서 잘 자란 팽나무는 마치 우산을 펼친 것처럼 둥글고 넓게 퍼지는 수형을 보입니다. 특히 전체 가지와 잎 부분은 줄기 위에 얹혀진 모자 같다는 뜻으로 수관이라고 부르면서 팽나무는 우산형의 수관을 갖는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나무도 공원에서 나름 유명한 팽나무인데요. 키와 줄기 두께만 보더라도 몇십 년은 자란 나무 같죠? 특히 이 나무는 모과나무와 땅속에서 뿌리가 연결된 열리목이라는 특이한 개체입니다. 뿌리의 끝부분은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정단 분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땅속에서 서로 다른 두 뿌리가 마주치면 이게 생리학적으로 세포가 서로 붙어버린대요. 결국 두 나무가 땅속에서 하나로 이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기하죠? 팽나무의 나무 껍질, 즉 수피는 회갈색으로 마치 시멘트를 한 겹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하면서도 단단해 보입니다. 8월 하순이면 이미 꽃은 다 지고 열매도 연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점점 변해가는 시기이죠. 건강한 팽나무 잎은 색이 진녹색이며 약간 가죽 소파처럼 은은한 광택이 돌면서도 견고해 보이는 질감을 가집니다. 잎은 줄기에서 어긋나듯 차례로 나오고, 잎맥은 엽병이라고도 불리는 잎자루에서 엽두라고 불리는 뾰족한 잎 끝까지 3개의 큰 잎맥이 뻗어나갑니다. 이걸 기부삼출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시작 지점인 기부에서 3갈래로 뻗어나가는 잎맥이라는 뜻이죠. 나무가 보통 사람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잎을 피워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잎은 시작되는 잎자루 부분을 아랫부분이라고 하고 잎의 뾰족한 끝부분을 윗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나무의 잎 아랫부분을 잘 보면 양쪽이 약간 짝꿍댕이처럼 비대칭인 걸 볼 수 있는데요. 꽃이나 열매가 없는 상황에선 다른 나무와 비교하여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팽나무 꽃은 5월에 피는데, 향후 열매가 될 암꽃은 새로 자란 가지에서 잎자루로 갈라지는 부분, 즉 잎 겨드랑이에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작고 동그란 열매들은 몇 달 전 암꽃이었다는 뜻이겠죠. 꽃과 열매는 봄에 새로 자란 가지에서 피고 열리기 때문에 나무를 잘 보시면 어린 가지에만 열매가 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강한 팽나무의 모습인데 시원하고 잘생겼죠? 그럼 아까 그 팽나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우산 모양의 둥그런 고유 수형이 잘 보이죠? 하지만 지금 잎을 잘 보시면 거뭇거뭇한 곰팡이로 뒤덮여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름철에 자주 생기는 그을음병이 잎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 이 병은 곰팡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같은 해충들이 달달한 똥을 싸지키는 게 1차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수목 진단, 조경 관리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부분까지 넓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변 나무에서 이런 증상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한 발 물러서서 주변 환경 요인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위와 태양 동선, 지형과 주변 토양, 기상 데이터 순서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찰 대상은 공원 산책로변 둥근 코너에 위치했고 하루 종일 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 같아 보입니다. 빛 보상점이 높아서 음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양수라는 특성에 어울리는 자리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뒤덮은 그을음병은 나뭇잎의 수액을 빨아먹는 흡집성 해충,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같은 녀석들이 1차 원인입니다.
이 녀석들은 잎에 수분을 빨아먹고 끈적한 배설물을 내놓는데 이 위에 그을음병 곰팡이가 자라나는 것이고 온 잎을 넘어 열매나 심지어 가지까지 검게 뒤덮는 것입니다. 해충과 곰팡이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덥고 습하면서 대기가 정체된 환경을 좋아하죠. 이 나무는 해도 잘 들고 탁 트인 길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지와 잎이 너무 빽빽해서 통풍이 불량하고 개선해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무 주변으로 토성과 언덕이 둘러싸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분지에 심어진 것 같은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나무 아래에는 키가 작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자라는 관목이 쭉 둘러쳐져 있어서 통기성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상 데이터 부분은 관찰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추가로 찾아본 자료입니다. 공원에 있는 서울 송파구의 과거 기온과 강수량, 습도 데이터를 구해봤는데요. 수목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은 절대적으로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죠. 특히 나무는 실외에 있고 위치를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날씨 영향을 그대로 받겠죠. 먼저 기상청 기상재료 개방 포털에 들어갑니다. 방제 기상 관측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제가 보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를 선택하고 기온, 강수량, 습도를 조회했습니다. 지금 팽나무 잎을 덮고 있는 거뭇한 물체가 곰팡이라는 생각으로 습도 데이터를 포함해서 방대한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필요한 형태로 좀 가공해 봤습니다. 기온을 보면 작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올해 7월이 확실히 더 더웠네요. 그리고 21년부터 6, 7, 8월 최고 기온의 변화를 보면 5년간 1에서 2도 정도 상승하는 추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수량은요? 강수량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름 한두 달 동안 1년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집중된다는 건데 24년만 보더라도 7월 강수량이 460mm 정도이고 1년 총 강수량의 약 42%에 달하는 양이었죠. 이와 비교해서 올해 25년 7월은 작년의 절반 미만인 221mm가 기록되었으니 확실히 비가 적게 오긴 왔네요. 태풍과 장마가 흐지부지 되면서 아마 올해의 나무들 수분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도요? 6, 7, 8월 평균 공중 상대 습도는 21년 이래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올해 7월 강수량이 확 줄여서 그런지 일평균 습도 70% 이상이 연속된 날의 수가 한 달 중 15일 정도로 작년보다는 조금 덜 습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7, 8월 덥고 습한 날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 데이터만 봤을 때는 수목 병해충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유추하긴 힘들었습니다만 단순히 덥고 습했다로 퉁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리해보면 안 그래도 덥고 습한데 통풍이 잘 안 되고 비도 적게 와서 나무가 병해충에 시달리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젠 문제 수목을 가까이서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토양은 많이 밟히거나 눌려서 압축되진 않았고 줄기와 지면이 만나는 지재부의 뿌리도 자연스럽고 넓게 뻗어나가 있어 토양에서는 큰 문제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보려면 굵은 뿌리 주변을 삽으로 한 30cm 정도 파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장비도 없고요. 팽나무처럼 뿌리가 얕고 넓게 퍼져나가는 나무를 천근성 나무라고 하는데 뿌리가 엉키거나 심하게 꺾이거나 구조물에 막히거나 밟혀서 파괴된 부분도 안 보이고 다른 나무와의 경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나무 활력에 문제가 생기고 지면과 가까운 줄기에도 곰팡이 자국이나 버섯이 보이는데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어서 일단 땅속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넘겼습니다. 먼저 봤던 열리목처럼 이 나무의 줄기도 회갈색 수피가 단단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개미가 위아래로 줄지어 이동하는 걸 보면 아마 저 위에 먹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 먹이는 흡집성 해충들이 내놓은 달달한 물동 즉 감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무의 수관부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가지가 층층이 그리고 조밀하게 자라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빽빽해서 안쪽 가지나 아랫부분 잎들은 직접적으로 햇빛이 닿지 않고 비가 내려도 간접적으로 몇 방울 튀는 정도일 것 같아서 벌레나 곰팡이가 참 좋아할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잎이죠. 잎 윗면의 3분의 1 정도는 검고 찐득한 물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벌레, 탈피각, 사체, 거미줄, 먼지, 오만 이물질이 가득 붙어 있었죠. 이럴수록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낙엽은 빨라지면서 나무가 점점 쇠약해질 텐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잎의 크기도 작고 봄 이후에 추가로 자라난 가지들도 눈에 잘 안 띄는 걸 보면 이 나무를 괴롭히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특히 북쪽 수관부 앞에서 좀 더 증상이 심하고 아직 열매나 가지에는 그을음이 전부 뒤덮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해가 직접 비치지
떨어지지 않고 습하면서 공기 이동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관부 전체가 점점 번져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주변에 떨어진 가지를 하나 주워서 관찰해 봤습니다. 잎의 뒷면에는 흰 각질처럼 거칠고 잘 자란 무언가가 막 붙어 있는데 해충의 탈피각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딧물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이 깨어난 흔적, 거미줄 같은 보호 물질도 보이고 잎의 윗면에는 역시나 검고 끈적해 보이는 무언가가 잔뜩 묻어 있죠. 나뭇가지로 한번 긁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쉽게 긁어지는데 그 아래엔 여전히 선명하고 밝은 녹색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게 바로 해충의 배설물에서 번져서 자라나는 곰팡이가 확실했습니다. 물에 한번 씻어지나 볼까요? 컵에 넣어서 흔들어 보거나 물을 부어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을 튕겨내고 흘리는 워터프루프 느낌이라 이 정도라면 웬만한 비가 내려도 다 씻겨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자라기 전에 해충들이 똥을 막 싸지르기 전에 물로 씻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팽나무 잎이 검어진 증상은 흡집성 해충의 감로 축적과 그을음병의 발생으로 보입니다. 기후와 지형에 따른 해충의 활동성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팽나무 수관부 아래에는 또 영산홍이 심어져 있습니다. 진달래과 관목으로 키가 작고 여러 갈래의 가지로 자라서 동선과 경계를 안내하기도 하고 키 큰 나무와 어우러져서 다층의 경관을 만들기에도 많이 사용되는 나무죠. 그런데 팽나무에서 떨어진 해충의 분비물들로 검은 곰팡이가 아래에 있는 영산홍 잎에도 잔뜩 묻어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 확실하겠지만 일단 눈으로만 봐도 종 해충, 배설물과 탈피각, 그을음병의 검은 물질, 흡집 피의 흔적, 각종 반점, 거미줄 등등등등 다양하게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생태계는 우리가 다 밝힐 수 없는 다양한 먹이사슬, 인과관계, 환경 변화, 국지적 미기후 등 많은 원인들로 얽힌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수목에서 관찰되는 증상과 현상들도 어쩌면 모두 그럴만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누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약을 안 쳐서 관심이 없어서 같은 원인이 아니라 나무라면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집 정원, 소중한 농작물, 특정 수목 같은 일부만이라도 좀 깔끔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환경과 수목 생리에 무리가 없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겠죠. 지금 보신 팽나무와 영산홍도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종합적인 방제 및 관리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지 계획을 세워봤는데 같이 보실래요? 지금 8월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해충과 곰팡이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죠. 가능하다면 살수차를 동원해서 나무 전체를 씻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계면 활성제도 한두 방울 타서 말이죠. 물론 돈이 문제이긴 한데 보행자 및 물 낭비 등을 고려해서 중저압으로 구석구석 샤워를 해주면서 쌓여있는 곰팡이, 해충, 배설물까지 씻어내서 잎의 광합성 면적을 일부 되찾아 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을음병 곰팡이는 흡집 해충의 배설물인 감로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곰팡이균은 다시 번지거나 자라지 않고 제거된다고 합니다. 10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떨어지는 낙엽은 주기적으로 쓸고 긁어서 모아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도심지에서 낙엽 소각은 불가능하니까 별도의 퇴비장이나 파쇄 장소에 모아서 해충 및 곰팡이균의 예비 겨울잠 숙소를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나무는 스스로 밤이 길어지고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하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잎에 있는 양분을 일부 회수하고 수액의 어는 점을 낮추면서 생리활동 휴식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가 바로 가지치기를 할 때인데요. 잎이 없어서 전체적인 가지 배열을 파악하기가 쉽고 너무 모여 자라거나 방향이 틀어진 가지 위주로 전정해줍니다. 만약 굵은 가지를 전정하는 경우엔 상처 도포제를 발라 추가 외부 감염을 막아주면 좋습니다. 1월, 2월, 나무는 다시 밤이 짧아지고 기온이 살살 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땅속 뿌리부터 먼저 겨울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혹시 전정을 놓치셨다면 늦어도 2월 뿌리랑 가지가 깨어나기 전에 나머지 전정을 완료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이 나무는 통기성을 개선해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전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흡집성 곤충의 겨울나기 월동체인 알이나 약충을 없애려면 새눈과 가지 주변에 기계유 유제를 뿌려주면 해충이 깨어나기 전에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 성분의 살포제가 해충의 알이나 약충을 뒤덮여가지고 질식시켜 죽이는 건데요. 사실 공원 조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나무가 아니고서야 이 운영상의 비효율, 이게 또 면적이 너무 넓고
이용객들 불편 최소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거의 실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월 봄엔 새순이 잘 피어나는지 나무의 외관상 문제는 없는지 관찰하며 성장을 지켜봅니다. 5월 이것도 뭐 필수는 아닌데요. 나무의 새 잎이 모두 전개되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충 박멸을 위해 살충제 수간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수액에 약재를 흘려보내서 이걸 빨아먹는 해충을 죽이는 방법인데요. 수간 주사는 말 그대로 나무 줄기에 구멍을 내고 약재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며 사용하는 약재는 작용 기장에 따라서 해충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운영상의 비효율, 넓은 관리 면적, 수목치료 전문 인력 확보 문제, 해충 저항성 관리, 약해 관리, 이용객들 민원 방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팽나무 아래에는 영산홍 군락이 있는데 진달래과 식물들은 봄에 꽃이 지면 여름에 바로 꽃눈을 만들기 때문에 전정을 하려면 꼭 6월에 해줘야 합니다. 더 늦게 해서 꽃눈을 자르면 그만큼 내년에 꽃이 덜 피니까 큰일 나겠죠. 전정으로 전체적인 키를 좀 낮추고 통기성도 확보해주면 주변 환기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방법들은 수목의 생리, 기후와 지형 특징, 약재 사용 최소화, 운영상, 경제상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및 방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목별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능숙하게 잘 해내기만 한다면 아마 해가 갈수록 병충해 피해는 줄어들고 점점 더 건강하고 거대한 나무를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태계에서 곰팡이와 곤충은 없애야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의 역할과 자리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휴식하고 즐기는 공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공들여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에 맞는 방법과 인력이 필요해지는 거겠죠. 벌레엔 무조건 살충제, 곰팡이엔 무조건 살균제, 퇴비와 물은 많이 보다는 문제를 억제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자연의 법칙에 맡기는 관리 방법을 익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팽나무 구경하다가 이야기가 좀 멀리 와버렸죠. 안 그래도 요즘 주말마다 제가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듣느라 좀 바빴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니까 역시 힘드네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힘이 모이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